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신차 소식을 전해드리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폭스바겐의 신차 소식을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폭스바겐이 국내에서 첫 번째로 출시하는 순수 전기차 ID4입니다. 폭스바겐 ID4의 특징으로는 국내 최초의 폭스바겐 순수 전기차로 폭스바겐 그룹의 순수 전기차 전용 MEB 플랫폼을 사용한 모델입니다. 곧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는 아우디 Q4 e-tron과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으며 SUV이지만 0.28CD의 동급 최고의 공기저항 계수를 갖추어 높은 효율을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배터리 용량은 77kWh로 150kW 싱글 모터가 장착되어 후륜구동 기반의 구동 방식을 가졌고 출력은 204마력의 토크 31.6을 발휘합니다. 제로백은 8.5초로 그리 빠른 건 아니고요. 최고 속도는 160km로 제한되어 있어 초고속을 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WLTP 기준 522km이며 우리나라 인증 거리와 유사한 미국 EPA 기준으로 442km인데요. 국내 기준으로 고려해 봤을 때 400km 이상의 주행 거리는 충분히 확보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인 IIHS에서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 최고 안전 등급을 획득하였으며 유럽 유로엔캡 테스트에서도 5스타를 획득하여 안전한 전기차라는 걸 증명받았죠. 옵션 사양으로는 IQ 드라이브, 즉 폭스바겐의 반자율 주행이 기본 탑재되며 인테리어에서는 12인치 센터 디스플레이를 통해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합니다. 국내에는 ID4 프로 모델이 먼저 인증을 받았는데 이 모델은 가장 긴 주행거리를 갖춘 후륜구동 모델이고요. 올해 8월에서 9월경에 국내 출시가 예정되어 있고 사전 계약은 이미 작년부터 전시장을 통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폭스바겐 ID4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플랫폼이 아닐까 싶은데요. 전기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개조형 전기차, 전용 전기차 플랫폼이라는 명칭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폭스바겐 그룹 내에는 현재 4가지의 플랫폼이 존재하는데요. 아우디 e-tron과 여러 내연기관 모델들이 사용하고 있는 MLB 에보 플랫폼이 있고 아우디 e-tron과 포르쉐 타이칸으로 대표되는 J1 퍼포먼스 플랫폼, 아우디 Q4 e-tron과 폭스바겐의 모든 전기차들이 사용하는 MEB 전기차 플랫폼, 그리고 준대형 이상의 전기차에 적용될 예정인 PPE 전기차 플랫폼이 존재합니다. 플랫폼이 꽤 많죠. 폭스바겐은 앞서 살펴본 플랫폼 중에 MEB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 이미 다양한 전기차들을 내놓았는데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출시될 ID4를 포함하여 ID3와 ID5, ID6까지 공개되었고 곧 ID 에어로까지도 출시될 예정인데요. 아마 ID4에 이어서 우리나라에도 줄줄이 이 모든 전기차들이 출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디자인들이 거의 다 비슷비슷하네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현재 타 브랜드에도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현대, 기아, 제네시스의 eGMP 플랫폼과 테슬라의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의 에바 플랫폼이 있습니다. 각 브랜드들은 하나의 전용 전기차 플랫폼으로 이미 많은 전기차들을 출시했는데요. 현대, 기아, 제네시스는 CUV 위주의 전기차 3종을 출시했고 최근에는 전기차 세단 아이오닉 6까지 라인업을 넓혔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모델 3, 모델 S, 모델 Y, 모델 X까지 4대의 라인업을 구축했고요. 메르세데스 벤츠의 경우도 독일 브랜드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전기차 전용 플랫폼 신차들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EQE와 EQS 그리고 EQS SUV까지 공개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순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했을 때 이점을 한번 살펴보면 모듈화를 통한 다양한 전용 전기차 라인업을 구축할 수 있고요. 효율적인 배터리 배치로 인한 주행거리 확보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연기관과 달리 전기차만을 위한 디자인이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고 엔진룸이 없는 구조를 통한 실내 공간 확보의 이점도 존재합니다. 고속 충전이 가능한 높은 충전 효율성도 역시나 메리트고 전기차 특유의 주행 성능과 안전성 확보에 강점이 있다는 것도 순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이점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폭스바겐 ID4의 차량 크기를 경쟁 모델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그룹 내 SUV인 티구안과 국내 전기차로 대표되는 아이오닉5 그리고 최근에 새롭게 출시한 벤츠의 전기차 EQB와 크기를 비교해 볼 텐데요.
전장의 경우는 아이오닉 5가 가장 길고 ID4와 EQB가 거의 동일합니다. 전폭은 역시나 아이오닉 5가 제일 넓고 ID4가 두 번째입니다. 전고는 ID4는 T구안보다 살짝 높고 EQB보다는 살짝 낮습니다. EQB가 박스형 디자인이다 보니 좀 더 낮은 것 같고요. 휠 베이스는 아이오닉 5 다음으로 넓습니다. 이렇게 보니 아이오닉 5의 거주성이 얼마나 좋은지 새삼 체감이 되는 부분이네요. 이번엔 전기차들의 스펙을 한번 비교해보면 배터리 용량은 ID4가 77kWh로 아이오닉 5와 EQB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의 경우 아이오닉 5가 EQB보다 확실히 높고요. ID4는 아직 국내 인증 거리가 나오진 않았는데 배터리 용량이나 공기저항계수 부분으로 봤을 때 아이오닉 5보다는 더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벤츠 EQB는 개조형 전기차라서 아무래도 효율성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하게 느껴지긴 하네요. 출력의 경우 대동소이 하나, 폭스바겐 ID4가 낮은 편에 속합니다. 퍼포먼스 위주의 세팅이 아니라 장거리 항속주행 세팅이라 그런 것 같고요. 구동 방식은 ID4는 후륜구동으로만 먼저 출시될 예정이고 아이오닉 5는 후륜구동과 사륜구동을 제공하고 EQB는 전륜구동 기반의 사륜구동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폭스바겐 ID4의 디자인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앞서 말씀드렸듯 ID4는 SUV 장르이나 공기역학계수를 위해 각진 디자인은 아니고요. 유려하고 늘씬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T구안보다도 훨씬 더 좋은 비율을 가졌다고 생각되는데 완벽한 SUV의 디자인보다는 약간 CUV 같으면서 외건 같기도 하고요. 확실히 실내 공간과 넓은 트렁크 공간을 염두해서 설계한 디자인으로 보입니다. 전면부 디자인은 정말 심플한데요. 곧 인테리어도 살펴보겠지만 ID4의 디자인은 내외부 모두 정말 미니멀리즘의 끝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군더더기 하나 없이 깔끔하게 디자인되어 있는데 효율을 위한 몇 가지 요소들을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멋을 부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호불호도 크게 없을 것 같고 오랫동안 보아도 크게 질릴 것 같지 않은 디자인입니다. 약간의 포인트를 꼽자면 주간 전조등이 좌우로 쭉 이어진다는 점인데요. 국내에 출시되는 ID4도 지금 사진처럼 엠블럼에 램프가 점등될지는 의문입니다. 들어오면 정말 예쁠 것 같긴 한데 저 부분도 무사히 인증을 받을지 궁금하네요. 확실히 전기차들이 공기저항계수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려고 노력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디자인이 유사해지는 것 같고요. 각지고 터프한 디자인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심심한 디자인으로 통일되는 것 같습니다. 벤츠 EQS도 그랬고 아이오닉 6도 그랬죠. ID4도 못생긴 듯 아닌 듯 보이는 디자인입니다. 측면 디자인의 특징으로는 엔진룸이 없는 구조라 전륜 오버행이 상당히 짧고 휠베이스가 넓으며 쿠페형 SUV는 아니기 때문에 2열 헤드룸과 트렁크 공간이 넉넉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손잡이의 경우도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 깔끔한 익스테리어를 만들어내고 사이드미러는 공기저항 계수와 풍절음,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게끔 플래그 타입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약간 밋밋한 전면부보다는 측 후면부 디자인이 조금 더 입체감 있고 선이 살아있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짙은 그레이 컬러가 상당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ID4의 사전 계약 비율을 보면 화이트 컬러가 거의 80%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요. 좀 더 낮은 경쟁률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컬러를 선택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왠지 모르게 투싼의 모습과 닮아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캐릭터 라인의 위치도 그렇고요. 뒤로 갈수록 살며시 낮아지는 루프라인도 그렇고 입체감이 느껴지는 테일램프도 그렇고요. 조금 닮아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ID4 후면부 모습도 정말 깔끔합니다. 존재해야 할 요소들만 존재하는 모습인데요. 테일램프의 경우 좌우로 이어져 있지만 중간에 엠블럼으로 인해 완전히 이어지진 않았는데 왠지 르노 계열의 차량의 뒷모습 같기도 하고요. 전폭이 T구안보다 넓어서 그런지 후면부에서 느껴지는 안정감이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해외 사양의 경우 앞 타이어보다 뒷 타이어 사이즈가 더 큰데요. 국내 사양도 그렇게 나올지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ID4 트렁크 용량의 경우 기본 543리터이고 2열 폴딩 시 1575리터로 상당히 넓은 편인데요. 2열 폴딩 시에는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평평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ID4로 차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엔 ID4의 인테리어를 보면 익스테리어에 이어서 정말 미니멀리즘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심플한 인테리어인데 물리적 버튼을 최소화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기능을 12인치 터치스크린 안으로 넣었다고 하고요. 핸들 디자인은 현재 내연기관 모델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진 않습니다. 운전석에 앉았을 때 느낌은 뭔가 좀 휑한 것 같다는 느낌마저도 드는데 그도 그럴 것이 계기판 화면이 상당히 작습니다. 최근 타 브랜드는 점점 더 그 크기를 넓히면서 경쟁력을 가져가는 것과는 달리 폭스바겐은 되려 더 작아졌죠. 이 자그마한 계기판에는 정말로 필요한 정보만 보여줍니다. 반자율 주행 시의 앞차와 차간거리와 현재 속도, 남아있는 주행거리, 현재 변속 상태 등을 말이죠. 사실 뭐 이외에 별로 필요한 게 없긴 합니다. 그리고 이 계기판은 심지어 핸들 뒤쪽에 일체형으로 붙어 있어 핸들의 위치를 조절하면 같이 따라 움직입니다. 이건 좀 독특한 부분이죠. 그리고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저 동그란 버튼은 시동을 거는 버튼입니다. 그런데 ID4의 경우 운전석에 앉아서 D 드라이브로 변속을 하면 바로 출발이 가능하고 피해놓고 내리면 시동이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는데요. 잠깐 주정차 시나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여 따로 버튼을 마련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좀 독특하죠. 어떻게든 물리 버튼을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숨기려고 노력한 듯 보입니다. 그 노력의 흔적은 운전석 도어 손잡이에서도 느낄 수 있는데요. 창문은 분명 4개인데 창문을 여는 버튼은 달랑 2개입니다. 그럼 창문을 열지 말라는 건가 싶지만 바로 위에 보면 리어라고 버튼이 있는데요. 그걸 누르면 뒷창문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뭐 그게 그거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조금 색다르고 신선한 방식이긴 한데 뭐 그리 인체공학적으로 보이진 않네요. 그리고 기어 변속 레버는 핸들 오른쪽 뒤에서 잡아서 돌리는 스윙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벤츠의 칼럼식과 아이오닉5의 칼럼식을 좀 혼합해 놓은 방식인데요. 처음엔 좀 어색하겠지만 뭐 덕분에 센터 콘솔에 어마어마한 수납 공간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12인치 모니터를 통해 대부분의 설정이 가능하고 하단의 온도 조절 버튼과 비상등 버튼까지도 모두 터치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버튼을 모두 없애버리니까 확실히 깔끔해 보이긴 하네요. 그리고 천장에는 파노라믹 글래스 루프가 적용되는데 구조를 봤을 때 오픈될 것 같진 않고 넓은 개방감만 제공해 줄 것 같습니다. 중간을 가로지르는 프레임이 없는 걸로 보이는데 정말 그 개방감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D4의 가장 큰 장점이자 매력이죠. 바로 2열 거주성인데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가장 큰 메리트는 바로 넓은 휠베이스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ID4의 경우도 아이오닉5보단 짧지만 그래도 상당히 넉넉한 휠베이스를 갖추고 있는데요. 평평한 바닥 구조로 인해 3명까지는 아주 거뜬하게 탈 수 있을 것 같고 레그룸뿐만 아니라 헤드룸까지 넉넉해 보여서 4인 혹은 5인 가족 용도로 타기에 아주 적합한 공간을 갖춘 것 같습니다. 얼른 실제로 앉아서 공간감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싶네요. 2열에는 C타입 USB 포트 2개와 에어벤트도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다만 그 위치가 거의 바닥에 있어 다른 모델들보다 조금 낮다는 것이 특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해 8월에서 9월경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폭스바겐의 국내 최초 전기차 SUV ID4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렸는데요. 가격을 예상해봤을 때 5,500만 원 밑으로 출시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뭐 정말로 공격적으로 출시한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ID4를 시작으로 ID3와 ID5, ID6까지 국내에 출시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자동차 소식을 꾸준히 전달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준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하시면 다양한 자동차 소식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준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